제 아내는 제 동생과 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것도 우리 집 안방에서 말이지요. 그 장면을 제 두 눈으로 목격한 순간 제 가슴은 터져버릴 듯 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고 숨이 막혀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습니다. 웃음소리 가득했던 집이 단숨에 지옥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둠 속 문틈으로 새어나온 미묘한 빛. 저는 아무 의심 없이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그러나 문이 열리자마자 제 눈앞은 지옥의 입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내와 동생이 뒤엉켜 있던 그 모습, 제 삶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순간이었지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강민호입니다. 40을 갓 넘긴 평범한 가장이지요. 아내 서진과 결혼한 지 12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성실한 남편, 책임감 있는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아이 둘을 키우며 직장 생활에 충실히 매달려 왔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저희 가정은 늘 화목했습니다. 명절마다 시댁에 자주 들렀습니다. 아내는 살뜰히 부모님을 챙겼습니다. 남동생과도 우애 깊게 지냈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가정이었지요. 하지만 그 평온함 아래에는 미세한 금이 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균열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서진과 처음 만난 건 대학 시절이었습니다. 캠퍼스 커플로 함께한 시간이 길었습니다. 저는 서진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에는 늘 그림자가 따라다녔습니다. 서진은 여러 번 다른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울며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결혼만 하면 민호 씨만 바라보며 살 거예요. 그 말에 저는 마음을 누그러뜨렸습니다. 사랑이란 게 때로는 사람을 어리석게 만들지요. 결혼 후 아내는 놀라울 정도로 가정에 충실했습니다. 시어머니께 반찬을 싸드리고 남동생의 옷을 챙기며 그 누구보다 성실한 며느리로 보였습니다. 저는 가슴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 달라졌구나. 그렇게 믿고 싶었지요. 저는 성격상 참는 데 익숙한 사람입니다.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마찰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남들 앞에서 화를 내거나 목소리를 높이는 법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게 미덕이라 생각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길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참는다는 건 때로는 더 큰 폭풍을 불러옵니다. 균열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민호야, 내 아내 참 좋은 며느리다. 이렇게 시댁에 자주 와주니 마음이 든든하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요. 어머니, 제가 더 고맙습니다. 서진이 없었으면 제가 어떻게 부모님 챙기겠습니까? 옆에서 서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웃음이 그토록 따뜻하게만 보였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 속에 다른 그림자가 숨어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날의 평온함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웃음소리 가득한 저녁 식탁, 아이들의 채잘거림, 아내의 환한 얼굴, 그리고 마침내 그 균열은 무너졌습니다. 제가 그 현장을 보았을 때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제 아내와 제 동생이 같은 방에서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눈을 감아도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아내의 얼굴, 동생의 얼굴, 얽힌 몸, 숨이 막혔습니다. 분노와 수치심이 뒤섞여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집안은 여전히 돌아가야 했습니다. 아이들은 해맑게 웃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소처럼 밥상을 차렸습니다. 저 혼자만이 지옥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날 일을 잊어야 하나? 아니면 직면해야 하나? 저는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러나 답은 쉽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아내와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차갑게 식은 거실 공기 속에서 저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서진아, 나 다 봤어. 너랑 진우 내가 직접 봤어. 아내는 잠시 얼어붙더니 곧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민호씨, 그건 순간적인 실수였어요. 다시는 안 그래요. 제발 이번만 용서해줘요. 그 눈물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연애 시절에도 비슷한 장면을 수없이 겪었지요. 그때마다 저는 마음을 접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상대가 제 동생이었으니까요.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진우랑 끝낼 수 있어?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어?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약속해요. 당신하고 아이들만 바라볼게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끝없는 의심이 맴돌았습니다. 과연 믿을 수 있을까? 또다시 배신당하지 않을까? 며칠 뒤 동생 진우를 불렀습니다. 형제 사이였지만 그날만큼은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진우야, 너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냐? 내가 내 동생이 맞냐? 진우는 눈을 피했습니다. 형, 나도 미쳤었어. 잠깐의 잘못이었어. 다시는 안 해. 제발 어머니에겐 말씀하지 마. 그 말은 오히려 제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숨기자는 말, 텁자는 말. 저는 더 이상 그 집에서 안정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불면에 시달렸습니다. 아내의 얼굴을 보면 미소 뒤에 거짓이 겹쳐 보였습니다. 동생의 목소리를 들으면 귓가에 날카로운 비수가 꽂히는 듯 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참고 있는 걸까? 아이들 때문인가? 부모님 때문인가? 아니면 아직도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인가? 그 질문은 제 마음을 더욱 흔들었습니다. 저는 결국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른 척하고 평온한 척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진실을 직면하고 고통을 감수할 것인지. 거실 한켠에 앉아 잠든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숨소리 고른 호흡. 그 아이들에게 거짓된 가정을 남겨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더는 외면하지 않겠다. 반드시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겠다. 그날 이후 제 삶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아내와 동생은 서로 모른 척하며 지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집안 공기는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화약고 같았습니다. 식탁에 앉아도 웃음소리는 없었습니다. 수저 부딪히는 소리만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아이들은 눈치를 살폈습니다. 아내는 무표정으로 밥을 떴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고도 밥알이 목에 걸려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방법을 찾으려 했습니다. 아내에게 기회를 주면 달라질까? 동생을 멀리하면 잊을 수 있을까? 하지만 그 어떤 방법도 해답이 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돌아오는 길 술잔을 기울이며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틀린 걸까? 내가 너무 바보같이 참고만 산 걸까? 그날 어머니가 조용히 제 방에 오셨습니다. 창밖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민호야, 요즘 내 얼굴이 영 아니구나. 서진이랑 무슨 일 있니?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숨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차마 부모님께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아내와 또다시 마주했습니다. 저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서진아, 우리 이렇게는 못 산다. 솔직히 말해라. 진우랑 정말 끝난 거냐? 아내는 눈을 피하며 속삭였습니다. 민호 씨 끝냈어요. 그런데 제발 부모님께는 말씀하지 말아줘요. 아이들도 생각해줘요. 그 말은 칼날 같았습니다. 아이들, 부모님, 체면. 결국 또다시 저 혼자 짐을 짊어져야 한다는 말이었지요. 밤마다 불면은 심해졌습니다. 침대에 누운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의심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눈물이 거짓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직장에서도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서류 위 글자가 흐려졌습니다. 회의 중에도 머릿속에는 아내와 동생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저는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숨조차 쉬기 힘들었습니다. 이대로는 내가 먼저 끝나겠다. 그런 생각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작은 손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아빠, 내일 학교 오세요. 발표해야 하는 날이에요. 순간 가슴 깊이 묻혀있던 울음이 터져 나올 뻔했습니다. 아이들의 맑은 눈동자. 그 눈 속에는 제가 버려서는 안 될 이유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빠 꼭 갈게. 아이들이 돌아간 후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 고통 속에서도 붙잡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이들, 그리고 제 삶.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는 도망치지 않겠다. 이 진실을 마주하고 내 삶을 다시 세우겠다. 비록 방법은 아직 알 수 없었지만 그 결심 하나만으로도 어둠 속에서 작은 불빛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울며 불며 붙잡기보다 제 존재를 다시 세워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남의 그림자 속에서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제 의지로 살아가야겠다고요. 새벽이었습니다. 텅 빈 부엌에 앉아 창밖 어둠을 바라보다가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일단 생활부터 바로잡자. 혼란이 제 안을 지배하기 전에 규칙을 만들자. 저는 종이에 적었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아이들 식사 챙기기. 회사 일 흔들림 없이 하기. 작은 약속이었지만 지키는 것이 저를 붙잡아줄 것 같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일부러 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동료들이 걱정스레 물어왔지요. 형, 요즘 얼굴이 많이 상했어요. 괜찮으세요? 괜찮아. 조금 정신이 없었을 뿐이야.
억지 웃음을 지어 보였지만 그 속은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웃으려 애썼습니다. 제 무너진 모습을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제 첫 번째 방어이자 반격이었으니까요. 아이들과의 시간이 제게는 구원이었습니다. 저녁 식탁에 앉아 아이들 얼굴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아빠, 오늘은 왜 이렇게 빨리 왔어? 우리 애들 얼굴 보고 싶어서 그렇지. 아빠는 너희가 제일 소중하거든. 아이들이 깔깔 웃으며 밥을 먹는 모습이 제 심장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이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 그 무렵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아내 문제로 마음이 복잡했을 텐데 오히려 제 걱정을 하셨습니다. 얘야, 많이 힘들지? 그래도 너무 미워만 하지 말아라. 사람 마음이란 게 참 알 수 없는 거거든. 어머니, 전 괜찮습니다. 아이들 잘 지키겠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아직도 저를 걱정해주는 분이 있다는 사실이 제게는 커다란 힘이었지요. 저는 작은 행동부터 바꾸었습니다. 퇴근길에 습관처럼 들르던 술집을 외면했습니다. 대신 아이들과 함께 공원을 걸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며 웃는 모습은 제 무너진 심장을 조금씩 꿰매어 주었습니다. 하루하루는 여전히 무겁고 고단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았습니다. 절망에만 머물면 저는 끝내 무너질 것이라는 걸. 그래서 저는 선택했습니다. 버티는 것이 아니라 작은 반격을 하는 것을요. 그 반격은 복잡한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폭수도 아니었지요. 제 삶을 다시 세우는 것, 그것이 제 반격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그림자를 좇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제 앞을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아이들과의 미래, 그리고 제 삶의 존엄 말입니다. 어느 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거실에 앉아있던 남동생이 조심스레 말을 걸었습니다. 형, 나 진짜 미안해.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죄송해. 너도 사람이지. 나도 안다. 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 없어야 한다. 우리 아이들이 다 보고 있잖아. 그 대화가 상처를 지운 것은 아니었지만 작은 균열을 메우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사과를 했고 저는 그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또 하나의 반격이었지요. 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반격은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에 휩싸여 무너뜨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조금씩 차분하게 제 삶을 되찾아오는 것.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반격이었습니다. 사람은 시련을 겪으며 단단해진다 하지요.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너무도 쉽게 흔들렸습니다. 작은 희망이 피어날 때마다 더 큰 절망이 덮쳐왔습니다. 저는 아이들과 일상을 지켜내며 다시 살아가려 애썼습니다. 동생도 한동안은 고개를 들지 못했고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작은 안정을 얻었지요. 하지만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을 끌어안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웃었습니다. 엄마 왔어. 우리 애기들 보고 싶었지? 당신 여긴 들어오면 안 돼. 여기도 내 집이야. 날 막을 권리는 없어. 그녀의 눈빛은 오만했고 태도는 당당했습니다. 제 가슴은 또다시 갈라졌습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동네에 떠도는 소문은 이미 제 귀에까지 들어왔습니다. 며느리와 시동생, 거기에 시아버지까지.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단순한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술에 취한 시아버지가 제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도 죄가 있다. 내 아내와 내가. 말끝이 흐려졌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그게 사실입니까? 그땐 내가 미쳤다. 내 동생 일도 사실은 나 때문에 더 꼬여버린 거야. 순간 제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세상 모든 기둥이 무너지는 소리가 귀 안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그때 뜻밖에도 어머니가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얘야, 이제 알았구나. 내가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큰 일이었지. 하지만 이젠 나도 알았다. 내 편에 설게. 어머니,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아버지 일까지 드러나면. 괜찮다. 나도 피해자다. 내가 이 집의 안주인으로서 더는 저 여자의 행실을 묵인할 수 없다.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전쟁을 치르는 줄 알았는데 곁에 든든한 조력자가 있었던 겁니다. 아내는 오히려 더 도발했습니다. 당신 나를 내치면 어머니도 상처 입어. 아버지의 일까지 세상에 알려지면 이 집안은 끝장이야. 그녀는 비웃듯 말하며 팔짱을 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무기를 쥔 자의 여유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달랐습니다. 어머니가 제 앞에 나섰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해왔는지 이제 다 알았다. 나를 겁박하지 마라. 더는 너를 며느리라 부르지 않겠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그 모습은 흔들리지 않는 바위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더 강해졌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을 흔들었고 집안의 수치를 무기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편에 서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남았습니다. 아내는 집요했고 아버지의 죄는 사실이었습니다. 아이들은 혼란스러웠고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후 어머니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방법은 아직 몰라도 돼. 중요한 건 내가 꺾이지 않는 거다. 나도 함께 할 테니 끝까지 버티자. 네, 어머니. 끝까지 버티겠습니다. 방법이 없어도 길을 찾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하며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는 물러서지 않겠다고. 아내의 당당함, 시동생과 시아버지의 배신, 그리고 아이들 앞에서 무너졌던 제 모습까지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얘야, 이제는 내가 맞설 때야. 혼자가 아니야. 내가 내 옆에 있을게. 그 말 한마디가 제 심장을 붙잡았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동생의 부적절한 메시지, 아버지와의 불륜을 암시하는 사진, 주변 증언까지 작은 수첩에 하나씩 기록하며 차분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증거만 있으면 진실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저는 속으로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아내와 시동생의 불륜, 시아버지의 배신, 모든 것이 기록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얘야, 오늘은 끝낼 때야. 내가 혼자가 아니란 걸 기억해. 우리가 함께 할 거다. 그 말에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이제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거실에 가족을 모두 모았습니다. 아내가 먼저 비웃었습니다. 오늘 또 무슨 쇼를 할 작정이야? 저는 차분히 증거를 펼쳤습니다. 쇼가 아닙니다. 이제 모든 진실을 드러낼 겁니다. 동생과의 관계, 아버지와의 관계, 숨겨진 모든 사실을요. 아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동생은 고개를 떨구었고 아버지는 백색으로 질렸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도 사회 앞에서도 이제 숨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저지른 일 모두 드러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한마디 포했습니다. 더 이상 은폐하지 마라. 너네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제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날 이후 모든 게 터져나갔습니다. 아내와 시동생의 불륜이 SNS와 동네, 직장의 소문으로 퍼졌습니다. 시아버지의 배신과 불륜 사실이 가족과 친척들에게 공개되었습니다. 사회적 비난과 수치 속에서 아내는 결국 아이들을 두고 떠나야 했습니다. 남동생은 직장에서 면박과 질책을 받았고 친구와 주변인들에게까지 따가운 시선을 견뎌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가정과 사회에서 신뢰를 완전히 잃고 어머니와도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아이들과 함께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더 이상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잘했다. 정의는 결국 승리하는 법이야. 아이들은 이제 안심하며 웃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내가 마지막으로 찾아와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요.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과거입니다. 아이들과 제 삶에 끼어들 권리는 없습니다. 그 말과 함께 아내는 집을 떠났습니다. 그 뒤로 연락은 끊겼습니다. 며칠 후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만 그 실수를 통해 상처를 준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이번에 확실히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진실과 용기, 조력자와 함께라면 어떤 고통도 극복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며칠 전 아버지와 아내, 동생이 떠난 후 집은 조용했습니다. 처음에는 공허하고 어색했지만 그 자리를 채워준 건 어머니와 아이들의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아빠, 오늘은 뭐 할 거야? 아이들의 물음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같이 놀자. 아무 걱정 없이 우리끼리만.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소중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들에게 간식을 챙기고 숙제를 도와주고 소소한 일상 속에서 웃음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드라마틱한 사건 속 승리가 아니라 일상의 평온과 가족의 사랑 속에 있다는 것을.
저는 아이들을 재우고 어머니와 거실에 앉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끝났구나. 응, 이제 마음이 놓여. 이제는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잠시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마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상처와 배신,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저는 성장했고 가족과의 결속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서로의 버팀목이 되었고 아이들은 안전한 공간 속에서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창문을 열고 햇살을 맞았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커튼 사이로 밝은 빛이 들어왔고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준비됐지?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아이들이 환하게 웃으며 뛰어오는 모습에 저는 마음 깊이 안도와 감사의 감정을 느꼈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잊지 않지만 앞으로는 사랑과 신뢰 속에서 살아가겠다. 진실과 정액 그리고 가족의 연대로 만들어진 이 평화를 지키겠다. 어머니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시작이야. 우리 가족 새롭게 행복하게 살아가자.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햇살 속 아이들의 웃음, 어머니와 나누는 따뜻한 시선. 과거의 상처와 갈등은 남아있지만 그 모든 경험은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끝나지 않은 이야기는 없지만 이 순간의 평화와 희망은 오래도록 마음속에 남을 것입니다.